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똑똑입니다. 시황은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날 오늘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110%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관련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창투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의 핵심은 항상 숨겨져 있다. 지금 창투사들이 올라올 때, 이제 아조 IB 투자라든가, 요건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라는 거를 좀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창의력이 좀 필요해요. 뉴스가 나온다라든가, 눈에 보이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창의력들이 좀 발휘가 돼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미리미리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슈가 붙으면 항상 늦는 거예요. 이슈가 붙으면 항상 매도 관점이지, 이슈가 붉어지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매도 관점의 대응이 유리한 포지션이지, 이슈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포지션밖에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숨겨진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라. 이런 통찰력을 위해서는 이제 공부량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입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자산을 이제 편입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이제 수익을 이렇게 많이 주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 만들어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 나가면서 자산을 이제 담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들이 생길 때 그런 수익들을 일부씩 이제 챙겨가면서 또 리밸런싱도 보고 분산의 일정금도 키워가고, 아니면 종목수도 늘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가지 자산을 골고루 담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신나님이 110%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11월 8일날 이제 인증을 해주셨어요. 태평성대님은 보니까 3일날 인증을 해주셨고요. 103%. 신나님이 110% 인증해주셨고, 원칙가요님이 9일날 98% 인증해주셨고요. 진스님이 100% 인증해주셨고, 내새끼는 금수저님이 108% 인증해주셨습니다. 신나님은 2845원에 이제 편입을 하셔서 6,000원 구간에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지금은 좀 훨씬 많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 7,420원인가 매도 사인을 냈으니까 보면은 한 130% 이상 이제 올라가 있는 구간이겠네요. 자, 보시면 창투사가 움직이는 이유는 투자 수익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붙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치를 반영을 받는데, 창투사의 가치가 업이 되는 구간이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좋아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회를 잡아갈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편입을 하면 거의 수익을 내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국면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투자 센티멘탈이 개선이 되고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자금이 유입이 돼요. 이제 민간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죠. 민간 자본이 유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PO가 활성화돼요. IPO를 받아가지고 기업이 IPO를 할 때 최근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공모주가 굉장히 핫하죠. 공모를 하면 따상이니 어쩌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신조어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부각이 돼요.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이제 투기 자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밸류 평가를 할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고 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유입을 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투자금을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투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장을 하게 되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엑시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상장시켜서 엑시트를 많이 하는 그런 투자들을 보통 이제 많이 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고 상장하게 되면 뭐 300%, 500% 이렇게 엑시트해서 회사에서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한 다음에 남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런 기업의 가치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창투사들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고, 시장의 센티멘탈이 개선이 되고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창투사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은 거죠. 보통 이제 비상장 기업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저번에 아주 아이비 투자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창투사보다 개인은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개인은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엔젤 투자를 유치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창투사들이 엔젤 투자를 유치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평가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냥 기술이라든가 기대감만 붙여놓고 엔젤 투자하는 데들을 보면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엔젤 투자를 유치할 때 보면 이 기술이 굉장히 기술을 부각을 시켜요. 기업이 가진 기술을 부각을 시키고 무슨 어떤 파이프라인을 부각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비상장 기업은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오버밸류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왜? 기술의 가치라는 건 적정하게 책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밸류를 지 맘대로 책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기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젤 투자에 들어서면 개인 투자자들은 99%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재무제표라든가 이제 회계 기준도 엄격하고 해서, 자, 회계라든가 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시 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화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인베스트보다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비상장 기업을 투자를 한다 그래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따지기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공시 의무도 없고, 뭐 기업들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한다 그래갖고 잔돈 몇 푼 되는데 알려주고 하진 않아요. 다만 그런 기업들을 초기 구간에 이제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을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어떤 각자의 그런 노하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보다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이익의 확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주 아이비 투자랑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슈가 붙었던 부분들이 트래프톤 상장 이슈가 붙었어요. 이거는 아마 2021년도에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언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 봐야 되겠죠. 이제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가라도 이런 상장 이슈가 붙게 되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밸류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신규 편입으로는. 그렇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도 포지션을 봤으면 굳이 답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 가치랑 등등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나스닥에 뭐 상장하는 기업 무슨 뭐 거기에 투자를 했다 그랬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크래프톤이라는 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IPO 기대감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붙는 거예요. 또 어떤 인베스트는 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슈가 붙은 그런 창투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어떻게 돼요? 시장 흐름이 좋을 때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슈는 다르잖아요. 이 이슈가 상장의 이제 이 이슈가 상승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는 다른데 어때요? 주가는 움직일 때 보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크래프톤은 상장 이슈로 움직이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이슈가 먼저 불거져서 먼저 움직인 거고, DSC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가 붙었죠. 크래프톤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뭐 상장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붙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니까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움직이는 거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핵심 요소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투사들의 핵심 요소는 이슈가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이에요. 시황의 흐름. 근데 이 시황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체크를 해서 밸류가 부담이 없는 구간에서 기업의 이 자세하게 공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놓고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공부한다 그래도 이런 정보들을 이 기업에 대한 이 인베스트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 골고루 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좋아질 때 이런 IPO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슈들이. 그래서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라는 거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반영이 진행이 될 때 이슈가 붙어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가치를 반영을 받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버블이 키워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담보된 폭락이 예정이 돼 있는 거고, 버블이 키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조정도 받았다 올라갔다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기준은 항상 가치에다 두고, 싸게 사진 못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정 수준에 이제 편입은 해볼 수 있어요. 싸면은 당연히 더 좋고, 그렇지만 비싼 구간에는 성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 담보가 돼 있다 그래도 이 성장폭이라든가 성장 밸류가 체크가 안 된다 그러면 비싼 구간에서 편입하는 건 합리적인 포지션이 아닌 거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나갈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섹터별로, 기업들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투사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자, 창투사의 핵심 요소는 뭘까요? 숨겨져 있는 핵심 요소는. 창투사의 숨겨진 핵심 요소는 뭘까요? 자, 비상장 기업 투자. 자, 그러면 엑시트 시점이 어딜까? 엑시트라는 건 이익을 확장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보면 IPO. 자, IPO 기대감이 좋아지는 건 언제예요? 시장이 좋을 때. 그럼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어떤 기업이든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좋아요. 폭락이 와 있거나 좀 하락이 진행이 되거나. 그렇지만 가치를 기준했을 때 비싸지 않은 구간에 편입을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을 잡아서 비싸지 않을 때.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요소예요. 창투사의 핵심 요소는 IPO인데 시황 흐름에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고,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다. 비상장 기업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보통 버블이 껴서 IPO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하면서 기다리다가, 좋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IPO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베스트들은 어떤 이제 주관사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대주주로 있거나 주요 주주로 있은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기관들이 있거든요. 또 IPO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IPO를 추진하는 데다가 엑시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엔젤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엑시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영업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의 IPO가 활성화가 되고 금융 인식이 높아지는 국가에 있을수록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어때? 장기적인 포지션을 또 봤을 때 핵심 요소는 뭘까요? 금융 인식이 최하예요. 국민들의 금융 인식이 최하위입니다. 글로벌리 최하위예요. 글로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양극화도 최대치예요.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융소득을 내는 국민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금융소득을 많이 내지 못하다 보니까 뭐 401k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 뭐 주식시장에 자금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장기 포지션이 가능한 이제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면서 양극화를 많이 줄이는 효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예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고성장 기간에 뭐 예금 금리를 뭐 6%, 5% 막 이렇게 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저성장 국면에서 연금은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정치인들이 아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봐야 국민들이 싫어해요. 왜? 주식시장은 도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고 내 연금을 주식시장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내 돈 갖고 도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인식이 국민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 연금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바뀌어 가겠죠. 한국인들 똑똑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들이라든가 뭐라 그래야 돼,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지기 전에는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성장률이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금융인식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베스트 기업들 중에는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시총이 뭐 10조 이상 되는, 뭐 1조 이상 되는, 10조 이상 되는 그런 스타들이 인베스트 기업들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포지션들을 보면서 좋은 투자 기회들이 보이면 이제 계속 편입을 해나가면서 이제 보유 기간들을 늘려가는 거죠. 이런 게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붙어있는 이슈, 뭐 크래프톤 상장하면 팔아야지, 이런 게 투자 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런 이슈가 붙었을 때는 비중을 덜어놓고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블 국면이 오면 더 많이 덜어놓고, 그리고 버블이 너무 많다, 너무 심하게 붙었다 싶으면 뭐 일괄 매도를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 대응을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하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자, 보통 비상장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해서 엑시트를 하는 구간들이 어딘가. 엔젤 투자를 유치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럼 쉽게 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한테 비싸게 떠넘기고 나온다는 소리예요. 엔젤 투자 유치한다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IPO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시장이 좋을 때 보통 IPO를 추진을 하죠. 밸류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인베스트가 투자하는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요소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창투사에 투자를 할 때는. 주식부자 양성소 회원분들도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마이클 로미오님하고 의봉이님이 이제 계속 꾸준히 인증을 해주시고 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미오님 같은 경우는 300% 수익은 지금 처음 이제 내보신 것 같아요. 100% 수익 인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300% 수익을 주네요. 멘토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멘토님이 유튜브나 회원방송에서 항상 투자의 원칙이나 철학 등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폭락장에 서로 견디며 폭락장에서도 견디며 이런 좋은 수익을 얻어갑니다. 600% 수익 인증을 기다리며 투자를 기다리는 이제 마인드가 잡히는 거예요. 경험이 확장이 되면, 수익에 대한 경험이 확장이 되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가 구축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 작업이에요. 자, 이 수익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수익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70%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투자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익에 대한 경험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 경험은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은 그 경험을 확장시켜 봐야 시장이 계속 변하고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알고리즘을 계속 수정 보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는 달라요. 오래 보유를 해서 수익을 확장하는 경험이 있으면 중간중간 변동성이라는 건 계속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시장 흐름이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변동성이라는 건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템포가 바뀌고 뭐가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 설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근데 투자는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사서 수익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마이클 로미오님이 이제 처음 300% 수익을 이제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나중에 이제 600% 수익도 내보고 1000% 수익도 내보고 이제 10,000% 수익도 내볼 때쯤 되면 자산이 많이 구축이 돼 있겠죠. 이렇게 수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경험을 계속 해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히 경험이 확장이 돼가고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인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철학이 구축이 돼요. 제가 리딩을 하면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수익을 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내주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근데 그 날 수 있는 길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99%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수익이 정해져 있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만 회피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절대 날 수 없는 길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날 수 없는 길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길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자꾸 투자에 대한 착각을 하고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도박으로 생각하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안 합니다.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미 잘못 잡혀 있는 거죠. 마이클 로미오님이 보면 2020년 4월부터 이제 인증을 해주셨어요. 100% 인증을 해주시다가, 자, 이때는 이제 어떨까요? 처음에는 전부 다 팔고, 중간에 이제 변동성도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뭐 분할매도 하고 보유하는 포지션들도 취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300% 이상의 수익, 600% 이상의 수익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할매도가 습관화돼요. 매도도 분할매도가 습관화된다고. 이런 습관이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점점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과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복리 수익들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투자를 이어나갈 수는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 몫인 거고, 이런 경험들을 확장시켜드리는 게 리딩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런 수익에 대한 경험을 이제 하나씩 쌓아 나가면 결국은 그걸 반복하면 되잖아요. 질 수가 없는 거죠. 아, 뉴스는 제가 카피를 안 해놨네.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DS 인베스트먼트 딱 치면, 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이슈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아, 이런 이슈들이 이만큼 붙었구나. 요만큼 덜어가야지. 기업 가치를 딱 봤더니, 아, 지금은 밸류가 어떻구나. 덜어가야지.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도 기업 가치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변동성 오더라도 끌고 가자. 이런 판단을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야, 크래프톤 상장하는데 얘네가 지분 갖고 있대. 요거 사. 크래프톤 상장할 때 팔면 돼.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항상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 때는 핵심 요소가 뭔지, 그 섹터, 그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그 기업들이라든가 그 섹터, 그리고 산업 흐름이라든가 업황, 요런 부분들을 골고루 생각을 해보면서 포인트를 짚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이제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데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고 요런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좋아지고 지금 이익이 안 좋아질 가능성들은 뭐가 있을까?
다운사이드, 업사이드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하는 거고, 지금은 좀 안 좋은데 이거는 그냥 뭐 코로나 때문이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될까? 해결되는 포인트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재무제표만 보고는 창의력이 결여된 단순 재무제표를 가지고는 확장성을 극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제 버블 포지션에 대한 경험들도 있어야 되고, 침체라든가 센티멘탈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투자자들의 투자 센티멘탈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럴 때 흐름들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풍랑이 섰다가 이제 돌아서는 구간에 이제 지수 대비 리밸런싱 포인트를 봤을 때 리밸런싱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들이 합리적인가. 자, 경제가 이제 돌아설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이고, 미래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자, 과거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다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창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한 부분들이 아니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가 매력이 있는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익도 더 늘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실패라는 걸 언제든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면서 실패라는 거는 내가 분석이 미스했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어떤 노이즈 요인들을 만들어서 실패를 겪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가치를 기준으로 보고 분산 투자를 해서, 자, 오래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실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내야 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미래 흐름에 대한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창의력이라는 건 어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가 돼 있어야죠. 자, 인베스트가 하는 사업 구조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런 창의력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방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국민들의 금융인식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그런 창의력들이 나오잖아요. 자, 부의 양극화가 이렇게 극대화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런 창의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공부를 할 때도 암기만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그 사실만 딱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양극화 심해갖고 헬조선이야. 자, 우리나라는 금융인식이 빵점이라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창의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융인식이 그렇게 바닥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는 경험과 공부량을 확장시켜서 여러가지 포인트를 내가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석이라든가 공부를 해나가는 때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